네,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서대문이고요. 자, 현수막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가는 바람에 서대문구가 친 사고죠. 서울시도 같이 친 거죠. 굳이 따지면. 서울시가 원래 갖고 있던 조례를 그렇게 한 건데. 진보당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진보당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라고 하는 뭐 플랜카드를 걸었다가 서대문구에서 철거를 했죠. 이 정당법 등등등 아니면은 홍보물 광고물법 등등등을 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현수막이었는데 이 이제 근거가 서울시 조례였죠. 서울시 조례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방과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철거하겠다. 약간 이런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서대문구에서 서초구였나 송파구하고 두 군데가 띄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서대문구만 해도 한 20몇 장을 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정심판인가? 1차 현수막이 있었고 2차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 있었죠. 1차는 김건희를 수사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했고 그 다음에 2차가 김건희를 수사하라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했던 현수막을 또 2차로 그래요? 네, 철거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니들 그렇게 해서 철거하면 안 된다. 어떻게 조례가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겨버리는 네. 그 상황이 됐었죠.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 그 네. 조례 조항 자체가 라고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의 그 철거가 이제 잘못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비 구청이 다 대라. 그건 뭐 어쩌죠. 구청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훼손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사 가야 되는 건가요? 민사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뭐 재물손괴죄 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해배상. 근데 비용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20몇 장이면은 이게 100만 원대 이상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도 보통은 본인들이 직접 게시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제 따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중요한 것보다 그치? 구청이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잘못 알고 처리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좀 사과가 필요하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때 서울시 조례 갖고 와가지고 서울시 조례를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말이 되나? 법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소했거든요 그때. 요즘 저는 솔직히 그냥 일종의 이 정치권에서 삼지대 제3의 눈으로 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냥 법을 본인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저는 그 현수막 당시에 그 김건희 수사라 그 현수막 이거 가지고 왜 이슈가 됐지? 오히려 띄워주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 개혁신당 명태균 씨랑 해가지고 그거 띄워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주니까.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김건희 특검 실시하라 이거는 괜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를 구속하라 뭐 이게 문제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서울시 조례에 첫 번째는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해서 비방과 모욕에 대해서 할 경우에 뭐 이제 문제가 된다. 게시하지 못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그 비방과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죄형법정주의로 법원의 판단을 맞아요. 맡겨야 되는데 공무원이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이거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조례인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밑에 이양인가가 만들어졌어요. 23년 12월 달인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때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이제 막 불거질 때쯤에 그걸 이제 싹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률 유보의 원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 내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이건 협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우리가 담을 수 없으니까 적어도 이제 과태료 뭐 이런 정도를 조례에 담을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우리의 논란의 중심에 있긴 있지만 이거는 모욕과 비방은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모욕죄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지금 조례에 넣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문제고 법원의 판단대로 위법한. 네. 아니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도 방송으로 한번 다루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거는 이 정도의 법률적인 기본 소양이 없으신가 서울시 의원들이? 약간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2023년 12월에 그 이항을 집어넣으면서 그 항에 대해서 보면 전문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됩니다라고 왔어야겠죠. 그래서 좀 뭐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얘기는 딱히 없고. 근데 이게 보통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서대문 구청에서 이렇게 네.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근데 일상적인 건가요? 건축조례 같은 경우에 있죠. 그렇죠.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현수막을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그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해서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고 구청에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이 조례 자체를 굳이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리고 5개 관공물법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제 절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화를 하는 거는 그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이제 또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도 있지만은 동별 두 장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조금 더 내용인 이제 거죠? 네. 고민하고 뭐 이제 개시 일자를 명시해라 어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지 이거를 모욕과 비방을 따져서 우리는 철거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갔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보당의 그 현수막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히 그래. 싶은 거는 네. 서대문구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을 거면 사과를 하고 빨리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냥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진보당 얘기 또 좀 더 연결해서 좀 진보당 얘기 한 김에 좀 더 연결해서 하면 이번에 최초로 주민 발안조례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방사능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만요. 조례명이 잠시만요. 근데 이게 제안한 제안은 진보당이 아니죠. 네. 네. 제안은 포함이 돼 있는 거긴 예. 하겠지만 네, 제안은 정확히 진보당은 아니고요. 깁니다. 자, 읽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라는 이름이고요. 안양시 구원 수정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수정가 되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네요. 최초라고요, 서대문구? 네, 최초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실은 반대하는 의원들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하더라고요. 말로라도. 그래서 이게 반대는 하더라도 말로라도 좀 되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서대문에서 이제 다뤘었거든요. 이거 1월쯤인가 제안이 된 거잖아요.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조심스러운 전망은 오래 갈 거다. 오래 갈 원래 거다. 오래 가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내용이 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논의가 길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구로나 송파나 성동에서 성북 뭐 이런 데서 구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정도 이 조례가 이제 운영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내용상 크게 논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종의 경황됐던 이제 뭐 여론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의회에서는 이제 내용 때문에 좀 많이 아니 사실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사실 이게 처음에 의회 운영위에 이 내용이 의제로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내용이 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미 좀 이견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못 주거든요.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내용 자체가
거기에 무조건 적용하게끔 구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조 차원의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예산의 근거로서 삼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우리 차승현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친환경 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 범위를 넓히는 사무 자체에서 실제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범위를 넓히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교육기관 그 뭐 학교 등의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됐을 때 실질적인 근거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진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으로 그냥 있을 뿐이냐 이거를 주민 발의 청구 조례로 해가지고 하는 이 지난한 시간이 될 텐데 차라리 빨리 정리해서 뭐 의원 발의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주민 발의가 되는 의미 있는 조례니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는 거 좋다라고 하고 동의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게 행정복지 상임위에 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위에서는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졌죠. 보면 되는 네. 거고 이제 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했던 이거를 우리 이제 서대문구청이 소위 말 우리 범주의 자치 행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게 예산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저도 들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상임위 이제 생중계를 보고 봤는데 주로 얘기가 계속해서 이게 예산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교육지원과가 지금 아직도 보건소예요. 보건소. 보건소.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로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학교일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은 없어요. 그 뭐 예전에 저기 학교에다가 교육보조금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보조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놔둔 상태로 사업을 하는 거죠. 방사능도 근거만 있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65% 정도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65%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사실 이걸 더 늘리고 뭐 등등등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뭐 그 세슘하고 뭐 한 2가지 정도를 그걸로 해가지고 임시가 아니라 간이 조사기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100%는 못하고 65%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방사능 등을 더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약간 뭔가 좀 일을 되게 하기 싫어하던 뭔가 생각이 최근에 있었고 세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전 부서에다가 총액 지금 한 8천억, 9천억 가까이 될 텐데 저희 서대문구 예산이요. 근데 한 1,000억 정도는 절감할 계획을 다 예산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건소든 어디든 이제 사업을 늘리려고 하면 예산 얘기를 안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깔고 하더라고.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임이죠, 일종의. 총 예산이 저희가 그 몰랐으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느낀 거냐면 그게 뭐예요? 총 보건소 예산이 95억인데 이익에 들어오면 95억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 무슨 소리야? 초과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 요즘 이게 이슈예요 지금. 아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보건소가 조례 심의에 대해서 적절하진 저는 않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네. 왜냐면은 이 사안이 꼭 보건소가 다 하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기도 근거일 하고 뿐이에요.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근거를 우선 두고 그리고 시행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조례대로 전수조사를 전면 시행을 할지 혹은 이제 지금 이제 샘플 뭐 이런 방식으로 할지 뭐 여러 가지도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전수로 하게끔 되어 있었고 이 사전 조례가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아니, 대로 그래서- 빡빡한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 안 그래서 됐던 제가 거예요. 궁금한 잃어버린 거는 거고, 상임위에서. 결국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추계금 나왔어요. 저는 뭐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산 추계 안 하고 그냥 예산 추계는 안 하고 서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예산 추계라는 게 그 집행부가 발의할 때는 그치, 하게끔 돼 그치, 있어요. 그치. 의무예요. 네. 근데 이제 의원이 발의하거나 다른 데서 발의를 한 경우는 이 의무가 아닙니다. 예산 추계. 아. 제 말은 그 의무가 아니더라도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반박을 하려면 그러니까 준비를 반박을 하면 해야지. 자료를 준비했어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얘기 그러니까 보건소장한테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니까 보건소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95억이 전체 저희 예산의 95억인데 이거보다 한 초과할 것 같아요라고 했던 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고서는 예산 들어가는 조례나 전혀 못해요. 자기 본인들 말로는 95억이 우리 캐파인데 아 실제로 넘길 수 없다가 기본이잖아. 금연구역 관리하는 분들 좀 늘리자라고 얘기해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 말은 외부에서 제안할 때는 부담스러워하겠죠 당연히. 근데 내부에서 지금 이제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의회에 뭐 추경이나 본회사 때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그 보건소가 이제 큰 돈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고 왕왕 있었는데 그게 뭐 있냐면 장비들, 노후 장비들 교체하는 것 정도는 이제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연한이 됐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나머지 보건소에서 뭐 대단하게 올린다라는 거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좀 그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 아. 이제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몇 세 이상 뭐 무상 접종 뭐 이렇게 조례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쨌든 얼마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의 입장에 따르면은 뭐 외부에서 이런 거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해도 이제 우리는 총액이 어쩌고저쩌고 안 되고 내부에서 말은 그런 이제 새로운 기계가 나왔어요. 내구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 무슨 말로 이거를 이제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를 봤을 때도 저 같은 경우 최근에 100일의 예방접종 조례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게 배우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니까 예산이 크게 뭐 증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획성이 좀 보인다고 하면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최근에는 그 백신이 형태가 좀 바뀐 게 나왔어요. 이거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산 계획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점진적으로 한 거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내용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조례가 역사적인 거는 서대문구리 구정이나 의정을 봤을 때 주민 이제 최초에 이제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킨 거는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고 3대 3, 3대 3 이었죠. 한 명은 그냥 자리를 떠났고 그래서 3대 3으로 해서 부결이 됐고 이거가 이제 다시 이제 본회의로 그냥 직상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토론을 조금 길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로 올라가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은 뭐 내용도 내용인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그 반복되는 표현들,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라는 게 제명에도 들어 있고 정의에도 남아 있어요. 정의는 해야죠. 뭐. 네, 정의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뭐 이하 뭐로 이렇게 한다 요약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괄호 열고 이하 유해 물질이라 칭한다. 유해 물질이라 한다 이런 뭐 식으로 이렇게. 그냥 모든 법제들이 그래요. 그쵸. 법의 그 네. 기술이에요. 그냥 네. 스킬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밑에 조문들에 계속해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문이 길어지는 거죠. 이거를 좀 정리한 그냥 기술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판까지 시간이 오래 갔어요. 이건 되게 쓸데없는. 저는 이거 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그 구의 4층 본회의장 바깥에 그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 테라스인가?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막 그 주민 발의하신 분하고 통화하는 거 전문위원이랑 거기 의원들이 거기 사실은 전문위원이랑 그 발의하신 분하고 통화할 때 3-4명이 듣고 있었거든요. 스피커폰으로. 근데 왜 나는 뒤에서 들으면서 이거 가지고 뭐 시간을 이렇게 끄냐고. 네,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다. 나머지는 다 조율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조례 자체가 몇 조가 안 될 거잖아요. 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원래 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현재 뭐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발의한 조례보다는 강도가 약한 고민을 했겠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말했던 것처럼 뭐 이번에 서대문에 통과된 거는 저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서울시 조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이걸 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번외기지만 서대문구의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해 졌어요.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제가 있을 때도 이미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냥 이름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원래 상징성을 갖고 원래 상징성 들어왔던- 있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실질적인 이제 공무원들이 방사능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어요.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의원이 없으면은 상징적으로 남을 뿐일 겁니다. 먹거리에 신경 쓰는 의원 없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가 주민 발의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그만 부분이라도 뭐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뭐 약간 이런 경험들이 생기면 또 뭐 어떤 뭐 조례를 또 보통은 잘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아니요 이제 그 방사능 관련된 조례가 주민 발안으로 많이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서대문구에서는 제가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나왔지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주민 발안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기후위기 관련돼서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도 좀 소수라고 하는 곳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이 그 우리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 집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없이 강경하게 이 발의가 돼가지고 내용 자체가 발의가 돼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치 행위가 있었거든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정당이 어느 정도는 조율하고 협의하고 시작을 좀 협의된 내용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좀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쪽 편에서도 근데 되게 잠깐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제 수정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타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했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정안 등등 어쨌든 방사능 이런 등등등 이유 때문에 이게 아예 다 부결돼 가지고 그냥 날아가느니 어쨌든 주민발의 조례이기도 하고 살리기 위한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수정안이든 이런 관련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네.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발의- 확인한 것 같더라고요. 발의 시점부터 좀 그런 검토들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냐 원외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원내에 있을 때를 가정을 한 그런 어떤 의견들도 같이 이렇게 발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우 네. 부결된 안건은 이게 그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르면 7일 이내 부결 그 본회의에서 이 부결된 것이 보고가 된 이후에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아니면은 그 의원 3분의 1.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자치법에는 초일 산입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는 민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민법은 이 그 보고가 된 날부터라는 이 그 날부터를 하루로 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날 바로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법과 민법 위반을 해서 지금 의결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 문제 제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는 회의 규칙에서 초일 산입 규정이 있다. 근데 이 초일 산입 규정이 있는데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초일 산입을 할 수 있지 지방자치법에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법제 의견들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거 애매하게 지금 바로 막 의견한다고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지난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본회의로 좀 넘겨서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올라오자. 우리 각 교섭단체랑 우리 의원들이 합의 봐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본회의가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7일도 우리 제2 요구할 때 그 뭐 15일인가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본회의 열리고 폐회 뭐 개회 폐회 뭐 이것만 산입하는 7일이라는 거죠. 본회의만 그러니까. 이렇게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회하거나 폐회한 그건 중은 아니고 들어가지 않고. 네, 본회의 날짜를 산입하는 겁니다. 야, 이 규정이 조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하려다가 그래도 수정안이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말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냥.
너무 합의 없이 혹시라도 일방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많이 통과된다면 좀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의회도 학습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단련되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의회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지금 전문위원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를 방송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의회 사무국도 부족해요. 저 솔직히 상임위 선거 때. 상임위 선거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지금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되게 역사적인 서정부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가 통과됐었다. 뭐 우여곡절 겪었고 하지만 저는 뭐 이것 속에서도 뭐 수정안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서대문구 전체가 저는 또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좀 이렇게 성과로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도 당연히 다음에 우리가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한 말씀 듣고 문제에 또 공무원 기숙사 문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